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문의 영광의 김가인입니다. 저희 가문의 영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초부터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알기 쉬운 그런 저희 그 사주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오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금, 또 토, 또 수 관한 그 오행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가 황대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무토는 무토는 이제 그 산이 있죠. 산이 이제 이 흙으로만 이루어진 산이 있고 또 돌로 이루어진 산도 있죠. 그 설악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돌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지리산이나 남한산성 말하죠. 이런 산들은 주로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토는 흙으로 이루어진 지리산, 남한산 이런 걸 이제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시고, 자 이게 산은 보면은 묵묵히 앉아 있죠. 또 믿음직하다, 태산 같다. 우리가 산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조용히 있습니다. 주로 흑산들은 좀 이런 특징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고독하다, 스스로 고독을 즐긴다, 고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한다. 자, 이 무토 일주들은 남한테 뭐 이야기하고 뭐 자기의 어떤 고민을 표현하고 이런 일을 안 해요. 모든 걸 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정도 없고 센스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특징이 이제 무토한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놀러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여러 사람이 갔을 때 보면은 그 꼭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뒷자리 지키는 사람들이 무토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토가 항상 이런 것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무토는 한번 폭발했다 하면은 이제 화산 터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성질을 이제 감추질 못해요. 어떤 이제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이제 화가 한번 났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이제 뭐 여기가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그 골프장을 만드시는 이제 사장님이 이제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다 파내고 뭐 거기 잔디도 다 다 이렇게 파냈겠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위에서부터 산사태가 나가고 전부 다 쓸어가 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비가 와서 그러겠지만 이 무토가 어떤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자기가 성질이 나면은 그냥 판을 다 엎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폭발력이 있다. 그래서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토 특징이 그저 묵묵히 이렇게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잘 안 하고 하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토죠. 기토는 이제 문전옥답해서 우리가 이제 곡식을 심어서 이렇게 거두고 하는 그런 답 있죠. 논밭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토는 어머니의 성격이다. 그래서 고지식하고 어루만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 그다음에 순박하고 모진말 못하고 남의 심정을 잘 헤아려 준다. 그래서 이제 이 기토들은 보면 자기를 잘 안 드러내요. 자기를 잘 드러내질 않고 이 어머니처럼 모든 걸 다 이렇게 보듬어 줍니다. 포근하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기토의 특징은 어리숙하지만 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이런 성격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말할 때 이제 결단력이 없다고 그래요. 이분은 기토들은 왜 결단력이 없나? 이런 이제 어머니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남한테 모진 말도 못하고 이런 걸 할 어떤 우리가 말할 때 결단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남한테 좀 단단하게 이렇게 거절한다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런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기토 성질은 좀 그런 성격이 많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남의 심정을 잘 헤아려 줘요. 그 남의 어려운 사정도 잘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종교인도 많고 저희들처럼 이렇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남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카운셀러 이런 직업에 많이 있습니다. 이 기토들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중용을 지킨다는 거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그 기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그 종교인들도 물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좋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그 섞어서 그 사람을 사주팔자를 그 풀이를 해주시는 거죠. 기토만만 갖고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제 사주를 볼 때 네.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사주의 주인공 아바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기토가 아바타일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일주 그 아바타가 이 기토일 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를 말해 주시면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이게. 네. 점점 갈수록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행 중 아직 설명 안 해주신 게 있어요. 금하고 그리고 이제 수가 있는데 경금, 신금 그리고 임수, 개수도 같이 그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 차례죠. 경금은 이제 보면 십천간 중에 가장 단단하다. 고집불통이다. 한번 먹은 일은 끝장내야 된다. 그다음에 배웅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칼날 앞에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해야 하는 꼬장꼬장한 강골이다. 자, 이 경금은 이 십천간 중에 가장 강한 그런 어떤 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금을 가진 사람은 좀 순박하고 그런 게 있지만 이제 자기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격이 좋을 때도 있지만 추진력이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줍니다. 이게 참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병화도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이지만 병화는 뒤끝이 없어요. 근데 이 경금은 뒤끝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조 시대 때 사관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바른 직언을 왕한테 하시는 분들이 다 이 경금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꼭 합니다. 이게 그런 이 경금의 특징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이제 원래 금 자체가 의리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말하면 뭐 조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또 꽤 많습니다. 이 의리를 강하게 여기다 보니까 동료 의식이 강하고 잘 배반하지를 않아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세상 물정에 어둡고 어린아이 같이 천진함도 있어 속기도 잘 속는다 그랬죠. 이 경금이 보면은 정말 이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을목이라든지 뭐 정화라든지 이렇게 그런 일주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상황 판단을 잘하는데 이 경금은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세상에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 경금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10만 원에 산 걸 이 사람들은 100만 원에도 사와요.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세상 물정에 어둡고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번 자기가 마음 먹었다 그러면 꼭 그걸 이룩해야 되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 지금 현직에 계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가들도 이런 사람이 많았고 특히 이제 우리 그 많이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도 요 계통의 경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고 경제 발전 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제 또 사람도 많이 상하게 되죠, 이게.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금입니다. 자, 신금은 이제 다이아몬드, 보석, 가공된 금속, 그렇죠. 경금은 원석이라고 보시면 신금은 이제 다듬은 그런 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예, 그래서 이제 멋쟁이다. 높은 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금의 결정체로 속에다 쌓아둔다. 툴툴 털어내는 기술이 부족하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에도 서리가 내린다. 30년 전에 성폭행범을 살해했다. 자, 이 신금은 굉장히 멋쟁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금 자체가
다이아몬드나 보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자기는 남들이 알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걸 드러내놓고 나를 알아봐주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 좀 어두운 그런 게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신금일주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올려주면 좋아해요. 앞에 금금도 마찬가지고 금들은 그런 명예욕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뭐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 신금의 그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마음속에 뭐가 쌓이면 이걸 풀어내질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여성분이 학교 다닐 때 그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른 일주 같으면은 그걸 다 푸는데 이 사람은 그걸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산 거예요. 물론 뭐 쉽게 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30년이 지난 후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살해를 해버렸어요. 이런 게 바로 신금의 특징이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 중에 이제 이런 신금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애를 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칭찬만 해주면 안 돼요. 네. 아주 그냥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여기도 나와 있죠. 무시를 하면은 얘가 한을 뭐라 그러죠? 이제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 비유만 맞추다 보면 얘는 안 해요. 요런 또 신금의 특징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기를 무시하면 큰 성취를 이루고 자기를 축켜 세우면 자아도취에 빠져서 솜사탕처럼 녹아버린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녀들 키울 때 사람을 이제 쓸 때 이 신금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수죠. 임수는 이제 바다와 강, 호수, 큰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수는 끊임없이 흘러가죠.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조용하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발명가의 기질이 있다. 지혜의 상징이다. 이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쟤는 왜 저렇게 말이 없지? 뭐를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생각하는 거예요. 사학가들이면 어떻게 돈을 벌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침착하다. 언제나 한 가지 얼굴로 느긋해 보인다. 도량이 바다와 같이 넓다. 물이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깊은 물속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연구하고 실험하는 학자의 심정으로 항상 유연하다. 자, 이 임수들이 물이 많으면 이 속을 안 보여요. 이 깊은 물은 우리가 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도 없고 행동도 없지만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연구하고 하는 이런 학자의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개수. 개수는 이제 임수에 비해서 큰 물이 아니고 옹달샘 물, 빗물, 안개, 아이스크림 이제 적은 물이에요. 근데 사람이 반드시 마셔야 되는 그런 물입니다. 약하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개수는 큰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정이다. 만생명이 마셔야 산다. 마법사다.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한다.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개수는 뭐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만물이 다 이 필요를 하는 거예요.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 잘 변화가 많아요, 이게. 뭐 자유자재로 변한다. 그래서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마시면 또 독이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수의 특징은 변화가 많다. 예측 불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생기가 넘치다. 옹달샘 같은 경우에 먹으면 막 기운을 불어넣죠. 그래서 이제 활기가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냇물처럼 또 활발하게 흘러가죠. 그다음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안개. 이 안개가 또 이 개수예요. 네.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촉촉하니 비가 내리다가 때로는 광풍노도처럼 변한다. 집중호우 올 때. 그래서 이 개수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하도 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갈 때도 그렇고 성격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저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그 오행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본인의 성격과 이제 어떤 게 맞아떨어질까 계속 이렇게 찾는 즐거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천간 오행의 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합의 그 특징은 또 어떻게 보여지는 건가요? 예, 또 설명드릴게요. 자, 천간 오합은 이제 이 천간에 있는 이제 간지들끼리 서로 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각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렇게 5가지 합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천간합은 합을 해서 점유, 어둠, 합작, 친근한 것이란 뜻이다. 이게 있고 또 동시에 서로 묶이거나 얽어맨다 이렇게 써놨는데 뭔 말이냐? 천간합을 하는 거는 합을 해서 내가 얻는다. 내가 그걸 취득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합을 해서 서로 친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개가 합을 해서 묶여갖고 작동이 안 된다. 활동을 못한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간합은 어떤 뜻이 있냐? 천간합은 합을 하면은 이 자기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간목이 기토를 이렇게 합을 했다. 그러면 내가 기토가 쟤니까 쟤를 얻고 싶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천간합은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천간오합은 단지 합만 말하고 하는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명의에서는 각기 합토 이렇게 합을 해서 토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이 토에 대해 변하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갑기합 이런 것만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교수님 그러면은 그 5가지 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지금 나온 갑기합부터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각기합을 볼게요. 각기합은 이제 좀비의 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은 고기하고 기토는 비천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간목은 오행의 가장 첫 출발점이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고귀한 걸로 보는 거고 기토는 이제 땅이죠. 발바닥 밑에. 그래서 이제 비천하게 본다. 그래서 각기합을 비천지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일간이 간목인가 기토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간이 간목일 때는 기토는 재지요. 그래서 재와 합을 하기 때문에 간목이 돈을 보고 허리를 굽히거나 또 도량이 좁고 이재를 탐하고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간목이 일주일 때는 이재를 탐해서 밥 먹으러 가면 돈을 잘 안 내고 여자가 일간이 간목일 때는 돈 때문에 쉽게 정조를 벌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게 팔자에서 아바타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이 이렇게 기토와 합했을 때 요럴 때는 이제 이게 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쫀쫀한 사람이에요. 돈 잘 안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을 보고 머리를 숙여요. 이 사람은 고개를 숙인다.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공직자다 그러면 이제 부정축제를 많이 해요. 이게 안 좋은 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 간목이 일주고 기토가 이렇게 합을 할 때는 별로 좋은 합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기토 일주가 이렇게 이제 있고 간목과 이렇게 합할 때는 나는 비천한데 이 합한 놈이 고귀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자가 기토일 때 이 간목은 남편 복이 좋아요. 남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자들도 이제 이런 합이 돼 있을 때는 그 명예와 부귀를 얻는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최민수 씨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간목이 있고 여기가 간목이 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목이 최민수 씨는 갑이 여기가 2개나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기합도 있고 이렇게 각기합도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저게 연, 월, 일, 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토가 주인공일 때 갑하고 합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 여자한테는 처덕도 있고 남자들은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는 좋은 사주다. 근데 이제 갑이 일주인데 기토랑 합했다. 이거는 남자가 속이 좁고 밥 먹으러 가도 돈도 잘 안 낸다. 여자만 밝히고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여자는 이런 경우에 돈을 위해서 몸을 허락하는 그런 팔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을경합을 볼게요. 을경합은 이제 강유의 합으로 경금은 강명이고
을목은 유약이며 날씬한 여자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은 을의 합을 기뻐하고 을은 경의 합을 기뻐하지 않는다. 을경합은 금융의 상으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둬들이기 때문이다. 자, 은행이라는 거는 이거는 봄이고 이거는 가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봄에 돈을 빌려주고 가을에는 돈을 받아들이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을경합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런 대부업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은행에 또 많이 근무해요. 그래서 이제 금융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경금이 흉신일 때는 수갑을 찬 상이므로 감옥에 간다. 을경합이 을목이 경금과 합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경합은 묘목은 파동이며 경금은 소리 음파이므로 피아노 조율사로 본다. 을경합이 이제 직업이 피아노 조율사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노 선생님들, 피아노 잘 치는 선생님들 사주에 을경합이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을경합을 보시면 자, 이 경금이 일주일 때 을경합은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을목이 재기 때문에 재를 이렇게 합해 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시고. 자, 이 경우에는 좀 안 좋죠. 을목이 경금을 합했기 때문에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에 남자가 되니까 남자한테 쥐에서 산다. 길을 못 피고 산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근데 이래 을경합이 있으면 금융업에 종사하고 여자든 남자든 이런 거 있을 때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병신합입니다. 병신합은 자, 일간은 벽하고 태양이고 신금은 달이다. 이게 태양과 달이 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금이 태양을 합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신금 일주가 병화를 합할 때는 좋은데 병화가 신금을 합하면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병신 합수해 갖고 병신 합이 될 때는 태양이 뜰 때 음양교류로 인하여 이술이 맺히는 경우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감기가 들어서 몸에 열이 나잖아요. 요럴 때 이제 신금에 속한 매운 음식을 먹으면 물이 나와서 이제 열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이 병신합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병신합은 거울, 안경의 상으로 보석 디자인, 가구 디자이너가 많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보시면 이 병화가 신금을 합한 거는 별로 안 좋은 상이에요. 이게 재거든요. 이게 재를 탐하다가 일을 당한다. 이제 그래서 이건 좀 안 좋고 이거는 좋아요. 신금이 병화를 합하게 되면 이게 이제 관이기 때문에 남자도 물론 벼슬 할 수가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주가 이게 이 아바타가 신이냐 병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이렇게 병신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임합입니다. 정임합은 정화는 소점, 적은 점이고 임수는 큰 거다. 그래서 이제 정화가 임을 합하면 기뻐하고 임이 정을 합하면 좋아하지 않는다. 자, 정화와 정임합은 이제 목표가 있는 운동, 골프, 그다음에 당구, 그다음에 낚시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사주에 꼭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영화 봤죠. 영화 영상에 이 정임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많다. 영화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자, 정임합 보시면 임수가 이렇게 정화를 합하면 이게 재를 탐하는 사람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임수는 큰 거고 정화는 적은 건데 큰 사람이 적은 거를 탐하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정화일주가 임수를 이렇게 합하는 거는 내가 적은데 큰 거를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런 경우에 뭐 영화 배우나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운동 스포츠는 뭐 당구나 골프나 이렇게 목표가 있는 거 낚시도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계합은 무토는 이제 나이 든 영감이고 계수는 젊은 여자고 무계합을 하면은 이제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그런 경우 있죠. 이게 이제 무계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수는 무토합을 기뻐하고 무토는 계수합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계합은 저녁 노을이고 계수는 무림으로 무지개상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서 카메라 연출과 탤런트들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계합을 보면 이 무토가 계수랑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 무지개라고 그래, 무지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생긴 것도 잘생긴 사람들이 많고 또 직업도 영화나 영상 찍는 사람이 많다. 계수가 무토를 합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만약에 여자일 때 남편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많이 해석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그 오행의 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계속해서 그거를 되반복하다 보면은 또 저희가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 오행에 관한 그런 설명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